또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처럼 비슷한 그 영국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아일랜드, 아일랜드와 또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까. 마침 이제 벨파스트라는 영화도 나오고 해서 제가 그 케네스 브라나의 벨파스트를 볼 때는 그냥 영화적으로만 봤어요. 근데 그 아일랜드, 그 특히 이제 IRA, 그쵸? 그 아일랜드 혁명군 이야기는 사실 영화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소재입니다. 가령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감독인 영국의 켄 로치,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2016년 칸에서 세계 최고의 영화제 칸에서 황금종상을 받았던 그 감독이 그 10년 전에 2006년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로 황금종상을 한번 받을 때 그 영화가 바로 그 아일랜드 그 이야기거든요. IRA 얘기고 해서. 그래서 한번 이참에 나온 김에 그 벨파스트 그리고 IRA에 대해서 뭐 우리 한번 간단히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그 평상시에 이제 IRA 그리고 저 뭐 아일랜드의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우리 벨파스트와 연관해서 또 떠오르는 영화 한번 좀 언급해 주시죠. 근데 제가 네. 그 북아일랜드죠, 정확히는. 네네네. 북아일랜드의 IRA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네. 저도 원래는 이제 그 뭐 석다 박다 시절에 독립운동 잘 주로했어요. 그 독립운동 잘 하다 보면 누굴 만나게 되냐면 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쇼가 누구냐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기세가 아주 상당히 잘 나갔죠. 그럴 때 국내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연통제라는 걸 만들고 교통국을 만드는데 연통제는 뭐냐면 국내 각지하고 다 비밀리에 연결하는 그 조직인데요. 그 연통제의 만주 안동현, 그 지금은 단동이라 그러죠. 그 안동에 이륙양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륙양행. 그 이륙양행의 대표가 바로 이 쇼인데 네. 이 사실 이 이륙양행을 중심으로 영화 하나 만들면은 많은 재밌는 영화가 나옵니다. 네네네. 왜냐면 이 쇼가 아일랜드 사람인데 한국 독립운동을 아주 전폭 지지하죠. 그래서 다들 국내에 몰래 들어오는 건 다 거길 통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열단이 폭탄을 밀반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시 이제 안동에 있던 영사가 이제 김우영인데 그 김우영이 여류화가 나혜석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김우영은 친일파인데 나혜석은 상당히 독립운동에 우호적이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나혜석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이륙양행에 그 쌀가마 속에다가 폭탄하고 뭐 이제 권총 같은 거를 감춰가지고 그 이륙양행에서 보내는 거고 또 독립운동가들도 항상 이륙양행에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상해까지 그 배편을 이륙양행 소속의 기선이 있었는데 거기를 무료로 태워주고 음식 제공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쇼라는 인물의 존재가 그 독립운동사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뒤늦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 쇼를 갖다가 그 이제 그 표창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일랜드 이 쇼가 한국 독립운동을 자기는 아일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잘 그 개념을 잘 몰랐죠. 왜 그런지. 근데 이제 지금 영연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영연방이 4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인데 바로 이 아일랜드는 이제 독립국가인데 독립국가가 됐는데 북아일랜드는 영연방 소속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쪽인데 거긴 종교도 관련돼 있죠. 종교도 북아일랜드는 가톨릭계와 그래 영국 성공회 이쪽하고 같이 이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 쇼를 보고 또 이제 7, 80년대 보면은
아일랜드 그 IRA 그 해방군 이쪽 사람들이 뭐 폭탄만 쏘고 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잡히면은 단식 투쟁하잖아요. 네. 이제 기네스북에서 인정하는 세계 최장 단식 기록은 다 이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너무 이제 독립운동을 그 마찬가지로 놓고 보면 서양 사람들이 한국하면 일본이 다 먹었잖아요. 그럼 이 일본 내에서 무슨 사건인 줄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우리가 지금 유관순 이야기를 이제 다뤘는데 영화 쪽에서 한번 반드시 짚어면 좋겠다 싶은 어떤 독립운동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 제일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뭐 있을까요 혹시? 뭐 워낙 많아가지고. 네, 워낙 많은데 제일 좀 5명. 근데 우선은 5명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한 명만. 그리고 하나씩 우리가 그거를 그때만 한번 짚어보죠. 한 번 정도 하면은 네네. 저는 제가 이제 그 아나키즘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무정부주의라고 잘못 번역됐는데 네네네.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아나키즘은 지배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네. 정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다 그 자치의 연대로 정부를 구성하자는 거지 그 정부를 없애자는 게 아닌데 그 일본의 대학생 한 명이 아나키즘을 번역하면서 지배자가 없다 하니까 지배자가 없네 이게 무정부야 해가지고 무정부로 번역하면서 아주 이제 많은 혼란이 생겼는데요. 사실요, 제가 대한민국 역사학자들한테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일개 일본의 그 대학생이 그 썼던 무정부주의를 아직도 저는 그래서 그 뭐 무강권주의든 무권력주의든 아니면 아나키즘을 쓰든 저는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 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뭐 쓰고 만든 그 작가 감독하고 다 친하긴 하지만 단순히 좀 이렇게 너무 액션 영화식으로 풀어가지고 좀 약간 안타까웠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또 이 종횡무진에서 아나키즘에 대해서도 아무튼 깊이 있게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도중에 잘라서 미안한데 어떤 사람을 다루고 싶은지 첫 번째 인물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짜자자자자잔. 그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꼭 꼽으랬죠. 한 명 꼽기 힘든데 한 명 꼽으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파 백정기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도 아나키스트예요. 네. 근데 왜 아나키스트를 왜 꼽냐면 이분들은 총을 들고 직접 싸웠던 분들이에요. 근데 아나키스트들 또 특히 총 갖고 싸웠던 분들은 사형당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형당한 사람 아는 분은 윤봉길 의사하고 이봉창 의사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백정기 이분은 저기 지금 이제 효창공원. 용산, 효창공원에 324묘. 거기 324 묘역이 있는데 네. 여기 윤봉길, 이봉창과 네. 함께 더불어 있는 그런 이제 분인데 6.3장 사건이라고 있는데 6.3장 사건은 상해에 일본이 이제 그 일본군 세력하고 중국의 부패 군벌 세력들하고 손잡고 만주의 독립운동 세력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비밀 회합을 하는데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던지려고 하던 분이 바로 구파 백정기 선생인데 이 백정기 선생은 제가 독립운동가들이 쓴 여러 전기를 읽어보면 이 성격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가까이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점들이 보이거든요. 독립운동가들도.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전찬 평론가도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어디 같이 있는데 답사 가서 활동하다 보면 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행 갔다 의존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워낙 가까이 있다 보면은 그런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보여서 그런지 평가가 좀 박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구파 백정기 선생에 대해서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후하게 평가하고 성인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데 일본군에게는 가차 일본군이나 이 밀정 이쪽엔 가차 없이 총을 뽑아가지고 했던 쐈던 직접 행동가죠. 지금 딱 들으니까 저도 뭐 이름 정도만 압니다만은 사실 효창원 가서 3.24 묘역을
참배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봉창, 윤봉길은 좀 익숙한 이름이니까. 그런데 백정기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보기 드물게 사유와 언행, 이 모든 게 일치한 분. 그러니까 성인 뭐 이런 거거든요. 보통 그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그러한 또 일각에서는 비판하고 욕하는 경우 많잖아요. 가령 뭐 김구마저도 우리가 다 존경하는 김구마저도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비판을 많이 받고 그거 아시죠? 그 김구 선생 영화 젊은 시절의 영화 뭐 만들어졌던 거 대장 김창수. 근데 대장 김창수 백범 선생을 영화한 거라는데 김구 이야기인 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고 흥행도 안 돼갖고 쫄딱 망했잖아요. 흥행이 안 됐을 뿐만 아니고 비평적인 평가도 전혀 못 끌어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화 관심 아예 보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영화가 백범 김구 선생. 사실 김창수라는 이름이 김구 선생은 워낙 이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김창수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저희가 이 종횡무진에서는 그 영화를 한번 짚으면서 김구의 그 삶, 그리고 뭐 백범 일집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영화에 왜 이 영화가 그렇게 문제인가? 혹시 그 영화는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덕목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종횡무진에서 한번 짚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득 이렇게 백정기 선생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백정기 영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기 드물게 거의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덜 알려진 거 이것도 무슨 배우 작업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역사학을 식민사학이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독립운동 써줄 때 암묵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무장항일 투쟁사는 안 뜬다. 그다음에 뭐냐면 너무 유명해서 가리지 못할 사건만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윤봉길, 이봉창 유명하잖아요. 청산리대첩 유명하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독립군들이 여기 압록강, 두만강 건너와 가지고 이 일본군하고 이 격전 벌인 사건이 심지어는 당시의 신문 기사들 보면은 국경은 전쟁터예요. 뭐 시간 또 다 흘렀는데 하나만 제가 백정기 선생에 관한 글을 보다 보면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재밌는 일화 보면 무지하게 많은데 하나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일단 독립운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배고픔이에요. 이분들이 총 있다 그래서 뭐 어디 털어가지고 자기 배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누워 있는데 정화암 현상이라고 같은 평창 동지가 있어요. 누워있는데 백정기 선생이 오늘 저녁 때 내가 고기 좀 구해 놓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돈 땡전 한 푼 없는데 이분들은 심지어 북경에서 천진 갈 때 걸어 다니는 분들이 차차비도 없어가지고 근데 저녁에 반신반의하면서 갔더니 뭐 고기뿐만 아니라 만두에 술까지 술상까지 차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구했어 하니까 네. 어디 정육점 가가지고,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오늘 고기 좀 먹고 싶어갖고 왔으니까 고기를 좀 예상으로 주세요 했더니, 이 양반이 딱 독립운동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고기 끊어주고, 만두도 주고, 나중에 술 사 먹으라고 돈까지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가가지고, 쭈뼛쭈뼛 하면서 저쩌고 해가지고 하는다면 주겠어요? 그 눈빛이, 이런 분들은, 이 니메일즈의 아리랑 김산 이야기인데요. 김산도 한때 아나키스트였잖아요. 의열단 뭐 이쪽하고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의열단원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당장 계기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자기 목숨 던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 분위기, 남자를 쫓아나지 않고 당장 내일이라도 죽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행동거지를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정기 선생도 바로
그러한 이 자세가 배워 있으니까 또 중국 사람들이 가보면은 상당히 뭐 돈 일전에 막 떠는 것 같아도 그런 뭐 정신이 있으면은 투자하는데 또 아끼지 않는 게 또 중국 사람들의 그 독특한 또 민족성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많은 에피소드도 있고 평생을 총 들고 싸웠고,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유명한 저명한 독립운동가들도 구파 선장에게 혼난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막 회유하면서 이런 것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에 초청해가지고 뭐 수상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여기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는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 수상 만나서 물론 독립시켜달라고 말은 하죠. 근데 그게 되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럼 구파 선장이 권총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름 되면 아주 저명한 분들도 이제 그런 식의 구파 백정기하면 어떻게 보면 행동 잘못하다간 구파에게 걸리면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본인의 처신이 워낙 이제 형인 군자 같으니까 형이 같은 분이다라고 한 분인데 저 전북 부안분이죠. 그런데 이제 전혀 지금 안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 한번 하면은 그다음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본 감옥에서 총살당하고 사형당하고 순국하고 한 분들 일본 감옥뿐만 아니라 뭐 만주 여기저기 많아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뭐 시간 지났으니까 정리하면요. 제가 예전에 만주 답사를 이제 자주 갔는데 그때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신흥무관학교 나오면은 그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한 2,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사회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만주의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다가 이제 경신대 참변 때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분들 선생님들 무덤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길에 만주의 산 쪽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교포들에게 뭐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교포인데 이분이 그거 물어보니까 저기 저 산에도 독립군 무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중국에서 한국 뭐 독립운동 한 사람을 기리겠어요? 누가 기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도 다 그분들 덕으로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인데 너무 그걸 소홀히 하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래서 항거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항거에서 이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분도 똑같이 옥사를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백정기 선생 같은 분의 전기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걸 들으면서 그 이준익 감독의 그 어떤 동주도 떠오르고, 왜냐하면 동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송몽규라는 아주 소수만 알고 있었던 인물이 널리 알려지면서 또 박열이라는 인물을 또 통해서 우리가 그 아나키스트 박열을 또 알게 되고 해서 사실 그 역사 영화가 해야 될 어떤 그 뭐 일이랄까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백정기라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막연히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은 반드시 영화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널리 알려야 될 인물이구나 해서 정말 우리 한사문 TV가 해야 될 게 참 많구나를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그냥 넉넉히 우리 이 소장이 얘기하는 걸 쭉 들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그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쉬었나 싶어요. 지금 보니까 다시 물 만나가지고 막 고기가 팔딱팔딱 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런 역사와 문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시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좀 풀어나가면은 참 의미 있겠다. 그리고 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다 보니까 좀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뭐 꼰대로 보이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또 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 뭐 그 나이가 많냐 그렇죠. 적냐 그런 육체 건 뭐- 나이도 있지만 그렇지. 정신 우리는 나이가 정신 좋은 나이로는 있어요. 뭐 저는 아직 20대, 우리 30대 정신 입니다. 연령은 저는 10대예요. 10대요. 나는 10대는 얘기 안 해. 20, 30대 정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앞으로 한 10회 내지 20회 할 거리들이 막 지금 계속 터져 나와서 우리가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년 그 몇 개월 만에 다시 시작한 쪽 이름을 좀 바꿨죠? 전찬일의 종횡무진. 앞으로 오래오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떤 영화로 찾아뵐지는 예고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긴밀히 상의해서 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